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수출 거래 입력 및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수출 거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수출 거래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세 번째로는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수출 거래는 부가세 영세율 거래인데 부가세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수출 거래의 경우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것이 바로 영세율 첨부 서류가 됩니다. 먼저 수출 거래 자료 수집인데요. 수출 거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면 수출 신고 필증, 그리고 선화증권, 환율 정보, 그리고 외화 통장 등이 필요합니다. 자, 수출 신고 필증이 필요한 이유는 수출 명세서에 수출 신고 번호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수출 신고 번호는 수출 신고 필증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이 필요한 이유는 선화증권에 선적일 정보가 있는데 여기 선적일은 선화증권 외에는 다른 서류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입력할 때 수출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적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환율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수출은 외화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환율은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조회해서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는데 외화 통장이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이 외화 금액이 선적일보다 더 먼저 입금이 돼서 이 외화를 원화로 먼저 선적일보다 먼저 환전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할 때에 선적일의 기준 환율이 아니라 그 환전한 날에 실제 적용된 환율을 적용을 해서 원화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출신고 필증을 한번 보겠는데요. 수출신고 필증에는 이렇게 상단에 수출신고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 필증의 하단 부분에 보면 이렇게 결제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결제 금액에는 이 외화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외화가 실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외화 금액이고요. 이 결제 금액 위에 보면 총 신고 가격이라고 해서 FOB 해서 외화가 또 나오는데 이 외화 금액은 아래에 있는 결제 금액과 동일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신고 가격은 FOB인데 결제 금액은 CFR이라고 되어 있어서 서로 결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데요. 우리가 부가세 신고에 참고해야 하는 금액은 요 총 신고 가격이 아니라 결제 금액이라는 것을 꼭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선화증권은 Bill of Lading이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받아보면 상단 왼쪽에는 컨사이니라고 해서 그 수입상에 그 상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레드 논 보드 베슬 데이트라고 해서 이게 선적일자인데 이 선적일자가 2018년 4월 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출거래 입력을 할 때 날짜를 2018년 4월 5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수출신고 필증 하단 우측에 신고 수리일자가 있는데 이거는 2018년 4월 3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출신고 수리일자와 선적일자는 다르기 때문에 이 수출신고서에 있는 신고 수리일자로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선화증권에 있는 이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환율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환율은 우리가 직접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메인 화면에 우측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아이콘들이 있는데 중간에 링크라는 게 있죠.
이 링크라는 것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서울 외국환 중개라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환율을 조회할 수 있는데 내가 필요한 날짜, 아까 선적일자죠. 그 선적일자의 날짜를 여기 입력을 하고 이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그날의 각 통화별 기준 환율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US 달러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 미국 USD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환율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출 거래에 대한 자료가 모두 수집이 된 이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수출 거래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매출 유형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영세율인 경우에는 수출이나 영세 두 가지 유형 중에 선택을 하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 부가세 유형이 나오죠. 그래서 수출인 경우에는 이제 16번 수출 유형이 있고요. 12번 영세라는 이 유형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수출인 경우에는 외국으로 직접 수출한 재화의 경우이고요. 영세라는 유형을 선택하는 경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일 때만 발행을 하는데 세금 계산서의 부가세율이 10%가 아니라 0%,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죠.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등에 의해서 국내 사업자, 수출을 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그 물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체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수출 유형이 아니라 영세라는 매출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 신고 필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수출이라는 매출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수출 유형에서 공급가액을 입력을 합니다. 공급가액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입력을 해주고요. 부가세는 영세율이기 때문에 아무 금액이 표시가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영세율 구분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수출신고 번호도 여기에 입력을 해줍니다. 영세율 구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영세율 구분 코드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사유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선택을 해주는데요. 직접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1번 직접 수출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수출 거래를 입력을 다 하고 나서는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부속 명세서를 선택을 해서 이 명세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명세서 작성을 할 때는 먼저 위에 있는 전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한 수출로 입력한 그 내용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불러와지는데 수출 신고 번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불러와지고요. 그다음에 거래처도 입력한 내용이 불러와지고 원화 금액도 불러와지는데 우리가 선적 일자나 통화 코드 그리고 환율, 외화 금액은 이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출 거래를 입력한 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이렇게 전표 불러오기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먼저 다 작성을 다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위에 F4 전표 처리라는 게 있죠. 이 전표 처리를 클릭해서 이 내용이 메인 매출 전표로 전송이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위에 보면 엑셀 자료 업로드라는 게 있어서 수출 실적이 아주 많은 회사에서 수출 거래에 대해서 엑셀 자료로 정리가 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엑셀 자료 업로드를 이용해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 내용을 전표 처리해서 메인 매출 전표 전송을 하는 방법이 편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작성이 돼서 인쇄를 하게 되면 이런 서식이 작성이 되죠. 그래서 이 윗부분에는 합계가 나옵니다. 두 건의 외화 금액 합계와
원화금액 합계가 나오고 아래에는 이 두 건에 대한 그 수출 신고 번호별로 상세 내역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수출을 포함해서 모든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꼭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해서 함께 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불러오면 여기에서 추가로 입력할 내용은 없고 앞에서 입력한 내용이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직접 수출에 이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인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한 직접 수출 금액이 얼마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를 해보면 영세율 매출은 이렇게 과세거래가 아니라 과세거래 밑에 영세라는 거래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영세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기타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출 거래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영세율 거래는 이 기타에 표시가 돼서 기타에 이 금액 합계가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출 거래를 입력하는 방법과 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